유시민 작가님과 우리 매불쇼 그동안에 함께하면서 윤석열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큰 위안이 됐거든요. 근데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평론 하지 않겠다. 그리고 그 민들레 칼럼을 또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요? 이게 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. 뭐 그럴 필요까지 있으신가 해서. 뭐 정치 비평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. 되도록 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. 왜 그래요? 그리고 이제 민들레 칼럼도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정치 비평이었는데 2주에 한 번씩 네. 이제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 언론 민들레에는 글이 안 써져서 네. 못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아 그래요? 네, 근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2016년 17년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좀 되게 좋았어요. 그때 뭐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나가고 말실신잡 이런 이런 거 하고 해서 뭐 맞아. 사람들이 저 인간 저 몹쓸 인간인 줄 알았는데 맞아. 알고 보니 괜찮네 뭐 이런 얘기 듣다가 네네. 2019년도에 조국 사태 터지면서 이제 정치 비평 형식으로 참전을 한 거죠. 그 조국 사태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활발한 정치 비평을 그때부터 해서 약 7년 가까이 그걸 했어요. 했는데 이제 제가 매불쇼는 재작년 이맘때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그 책 내고 나서 나왔던 것 같아요. 한 2년쯤 전에.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정치 비평이 때로 좀 힘든 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게 다른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비평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아요. 아니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번에 뭐 무슨 뭐 국힘당이 뭐 170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했다고 해서 국힘당에서 공격하거나 민주당에서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비평가들끼리는 할 수 있죠. 근데 제가 하는 비평에 대해서는 비평가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막 왜곡하고 할 뿐만 아니라 국힘당에서도 공격을 해요. 때로는 막 민주당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이게 되게 부담되는 일이잖아요. 부담될 수 있죠. 맞아요. 근데 그게 왜 나만 유독 그러지? 그게 꼭 뭐 그분들 잘못은 아니고 내가 비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조국 사태 때부터 참전해서 윤석열 일당과 6, 7년간 싸워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사실 좀 약간 책임감을 느꼈어요. 문 대통령께 제가 일은 안 하지만 밖에서 힘넣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게 밖에서 좀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낙선할 때 그때는 그런 의무감보다 난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으니까 내가 무슨 부채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.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이 깊은 사이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마음이 이제 안쓰럽고 정말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받으면서 모함받고 악마화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정말 민중의 성원을 받으면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좋은 정치를 펼치는 거 이걸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걸 또 했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됐으면 좋았는데 안 돼가지고 또 떨어졌네.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막 횡포를 부리고 결국 계엄령까지 가니까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과정에서 선거 비평도 하게 되고. 근데 때로는 내가 하는 비평이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될 때도 있겠고 또 하다 보면 뭐 민주당 쪽에서 저건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걸 할 수도 있죠. 비평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도움되는 거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공격해요?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판. 뭐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그러지 말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아니, 나는 비평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비평하는 사람인데 참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드셔.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총선 결과를 예측을 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. 나가 공격을 받았어요. 이번에 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또 그 김문수 씨 부인 설란영 씨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판에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.
그때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저는 힘들 것 같아요.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참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를 받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제 방증이죠.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잖아요. 네. 그리고 잘 하실 거예요. 저는 네. 옛날부터 잘 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. 네. 그리고 제가 무슨 빚을 진 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네네. 일방적으로 제가 이분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싶다. 그러면 되게 기쁠 것 같다. 일종의 인간 승리잖아요. 대단한. 네. 그런 거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. 네네네. 이제 그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제가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때로는 나는 뭐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그쪽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해왔는데 그게 내 마음과 달리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. 뭐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.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. 이게 아니 근데 요거 자기 하나는- 검열을 하게 돼요. 이렇게 쓰면 그러면 안 돼. 네. 안 써진다. 문장 하나를 쓸 때마다 네.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위험? 이게 진짜. 아군한테 받는 상처가 더 깊고 커요. 아니 꼭 아군한테 받는 것 때문이 그럴 것 아니라 같아요. 전체적으로 하든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글이 안 이거 써지시고. 진짜 유시민 상처 너무 크다. 그래서 맞아.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한 문장마다 한 단락마다 계속 검열을 하게 되면 네. 비평을 안 하는 게 맞겠다. 아니, 아니 어떤 선택이든 저는 매우 존중하고 지지합니다. 저는. 그래서 예, 이제 저는. 매불쇼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져서 오늘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 대선도 끝났고 하니까 한번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. 네. 왜 못 나오는지 이야기 네. 좀 하고. 오늘 마지막이에요? 아니 안 그렇게 돼요. 내가 가만 안 있지. 그렇지. 근데 그 작가님. 근데 사실관계는 또 우리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니까 작가님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시끄러웠던 건 현상이었어요. 그건 맞아요. 근데 그게 예를 들어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됐느냐? 그 데이터가 있어요? 저는 그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그건 데이터로는 입증이 안 되고. 없죠. 근데 이제 다만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네. 자기 자신의 비평 행위에 대해서도 비평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. 그건 맞죠. 네. 그래서 일종의 자아 비판 같은 거를 한번 해보자면 네. 제가 이제 이 설란영 씨 관련 발언 중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생각해봤어요. 이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당사자가. 그러면 당사자 말씀 듣기 전에 네. 제가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. 저는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 설란영 여사 관련한 발언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서 엄청 괴로웠던 사람이거든요. 뭐냐면 설란영 여사의 빙의를 해서 설란영 여사는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. 네. 네네. 그런데 그거를 두고 언론에서 뭐 여혐이다, 무슨 뭐 엘리트주의다라고 엄청나게 때렸단 말이야. 네.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논객들도 그걸로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여야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. 근데 저는 그걸 거의 대부분을 다 봤습니다. 이건 제 느낌이지만 그 해당 발언을 진짜 제대로 듣고 비평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. 처음에 만들어진 프레임대로 그 안에서 호적되더라고. 나는 그거를 다 듣고도 그 발언이 불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그건 뭐 각자의 몫이니까. 근데 제대로 듣고 보지도 않고 언론이 만든 프레임대로만 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있는 그대로 다 듣고 나서 비평한 거는 가능해. 근데 내가 볼 땐 그 안 봤어.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괜히 또 하면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또 내가 못 하겠는 거야. 네. 그게 또 내가 비겁해 보이고 혼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. 그러시구나. 네. 미안해요. 힘들게 해가지고. 아니야. 진짜.